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의 첫 번째 단원으로 대표값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한다는 값이에요. 대표하는 값이라는 뜻의 대표값인데요. 자, 정의는 말 그대로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나타냅니다. 대표값이고요. 수로 나타내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 자료를 대표하는 값, 하나의 값이에요. 수많은 수들이 있을 때 그 수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수를 우리는 대표값이라 합니다. 이 대표값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우리한테 매우 익숙합니다. 대표값은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평균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자료의 성질에 따라서 평균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앙값이나 가운데 있는 값, 그러니까 자료를 크기 순으로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값, 그걸 중앙값이라 불러요. 이 중앙값도 많이 사용하는데 자료가 편차라고 불러요. 크기가 너무 큰 차이가 많을 때, 이럴 때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신발 사이즈처럼 또는 좋아하는 색깔처럼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값이 있어요. 그걸 최빈값이라 합니다. 최빈. 여기서 빈은 빈도수, 우리 빈도라고 하죠. 나타나는 값, 나타나는 값, 빈도, 나타나는 뭐 수, 그걸 빈도라고 하는데 그 빈이에요.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또는 좋아하는 음식. 짜장면 1번, 짬뽕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약에 조사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평균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값도 의미가 없고 이럴 때는 최빈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의 성질에 따라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사용하는데요. 이거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이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오는 값이에요. 자, 중앙값. 말 그대로 이 이름에 의미가 다 있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중앙이란 말은 한가운데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근데 중앙값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 자료는 반드시 크기 순으로 나열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래서 크기 순으로 나열된 자료, 크기 순으로 나열된 자료 중 가운데 값, 한가운데 값. 한가운데 오는 값, 한가운데 값이라 하자. 이거를 중앙값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이름만 알면 사실은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일단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한가운데 값, 카운팅을 하면 돼요. 만약에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겠습니다. 한가운데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 중에서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홀수개인 경우는 한가운데 값이 있죠. 그죠? 홀수개이면 한가운데 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짝수개이면 한가운데 값이 없는데 그죠? 짝수개이면 예를 들어서 4개야. 4개면 한가운데 값이 없죠. 그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게 그나마 가운데 있는 값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짝수개인 경우는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평균치를 계산해요. 그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중앙값. 자, 보자. 먼저 대표값인데요. 자료의 전체적인 특징을 대표적인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에요. 대표값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대표값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인데 이 평균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면 시험 볼 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여러 과목을 보잖아요. 여러 과목들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평균이 90이야. 그러면 이 학생은 성취도가 대략적으로 90 정도, 100점 만점에 90 정도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소방대원의 현장 출동 시간의 평균.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평균 8분 정도면 현장에 출동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자, 중앙값을 볼게요. 중앙값. 여기선 중요한 게 뭐냐면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일단 합니다. 중앙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볼게요. 중앙값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현장 출동 시간인데 25분 걸린 게 있어, 하나가. 근데 이 특별한 경우겠죠.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 이 특별한 수 하나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값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수가 자료 중에서 소수 몇 개가 지나치게 작거나 지나치게 큰 경우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실제 7개 중에서 요 네 번째가 한 가운데 값이죠. 그죠? 자, 요 홀수인 경우는 자, 중앙값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홀수계인 경우는 중앙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점점 중앙값 이퀄 2분의 개수, 자료의 개수 더하기 1입니다. 자료의 개수 7개에다가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도 중앙값은 자료가 7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7 더하기 1.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면 4가 나오는데 네 번째란 뜻이에요. 네 번째 수. 네 번째 수가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이렇게 홀수계인 경우는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짝수계인 경우는 이거 어떻게 구하죠? 짝수계인 경우는 중앙값이 없죠. 그죠? 또는 두 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짝수계인 경우는 홀수계이면 간단합니다. 작은 값도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값 선택하면 되겠고요. 짝수계가 문제예요. 짝수계. 크기 순으로 나열되는데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계산합니다. 자, 짝수계인 경우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값. 만약에 별량이 8개야. 그러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중앙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네 번째 별량과 다섯 번째 별량의 합을 2로 나눠요. 평균이죠. 짝수계인 경우만 조심하면 돼요. 짝수계인 경우는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계산합니다. 자, 보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중앙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둘, 넷, 여섯, 5개네요. 그러면 홀수계니까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크기 순으로 배열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세 번째. 자, 별량의 개수가 5입니다. 그러면 5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3이 돼서 세 번째 수가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자,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수, 중앙값.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별량의 개수가 2, 4, 6, 8개네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크기 순으로 나열합니다.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데 가운데 있는 값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두 수를 가운데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값을
가지고 중앙값을 계산하는데 평균을 이용합니다. 이 중앙값은 평균을 이용해요. 그래서 네 번째 수 7과 다섯 번째 수 8을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 2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7.5인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짝수계인 경우는 이 7.5라는 중앙값은 별량이 없을 수 있어요. 별량이 없는 수입니다. 별량이 없는 수가 중앙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홀수일 때는 어때요? 홀수일 때는 100% 별량이 있는 수입니다. 자, 홀수계일 때는 별량이 있는 수가 되겠지만 짝수계일 때는 두 수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별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성질들을 잘 주목해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보자. 10명이 있습니다. 봉사 동아리 10명이 한 학기 동안의 봉사활동 시간을 조사했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평균도 계산해보고 중앙값도 계산해보는데 왜 두 개를 비교하냐면 보세요. 여기에 무려 71시간을 한 친구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대략 15 내외, 15에서 29 사이인데 한 친구만 71시간을 한 거야. 그러면 이 71시간 때문에 평균이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을 사용하는 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계산해 보자라는 거야. 자, 우리 노트에다가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한번 식을 써보자. 평균 이퀄하고요. 자, 전체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18 더하기 12 더하기 17 더하기 14 더하기 16 더하기 21 더하기 71 더하기 19 더하기 15. 자, 귀찮지만 한번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15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은 천천히 합니다.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18 더하기 12는 30이고요. 17 더하니까 47 더하기 그 다음에 14 더하기 16은 30 51 더하기 71 더하기 19 더하기 15는 3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203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203 해서 20.3 시간이 됐는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10명 중 단 2명만 여기 21시간에 한 명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평균 2명을 빼고 전부 다 평균 아래야.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평균을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중앙값을 한번 해보자. 중앙값을 사용하려면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크기 순 제일 작은 거부터 12. 요거 이제 빠뜨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중복되거나 빠뜨리면 안 되니까 쓴 다음에 이렇게 X자나 이렇게 사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14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이 있네요. 17이 둘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 21, 그 다음에 71. 자, 그러면 10개니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근데 이렇게 두 값이 같을 수도 있어요. 두 값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을 구해도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중앙값은 일단 식을 쓰면 2분의 17 더하기 17이 되겠고 17 얘가 더 맞죠.
17이라는 시간이 이 10명의 자료, 10개의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봐. 그리고 필기 못한 거는 나중에 클래스룸의 영상을 보면서 꼭 확인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의사소통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어느 대표값이 적당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빈이네 반 학생 20명 있습니다. 20명이 주말 SNS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와 이끌림으로 나타냈고요. 어느 것을 이용한 중앙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둘 중에서 어느 값이 편리한지 이야기해 보세요인데요. 줄기와 이끌림이 훨씬 더 편하죠. 왜냐하면 크기 순으로 나열됐고 20명이니까 10번째와 11번째 20번째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짝수인 경우 20이잖아요. 아까 10명일 때 우리가 5번째, 6번째 구했잖아. 10명 짝수를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5가 되죠. 5번째와 6번째 이렇게 가운데 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을 2로 나누면 10이 되고요. 10번째와 11번째 두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줄기와 이끌림은 입이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10번째도 구할 수 있고 11번째도 구할 수 있어요. 카운팅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11번째. 그러면 얘는 18과 19 이 두 개예요. 자, 그러면 18 더하기 19를 2로 나누면 평균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18.5가 됩니다. 이렇게 짝수인 경우는 이 중앙값이 자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중앙값을 계산할 수 있다.